진짜 대한민국. 사람 생각이 참 바뀌지가 않죠. 이제 생각이 조금 이렇게 덩어리로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신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관점, 신념 이런 부분들은 대개 글을 쓸 때는 조금 숨길 수가 있죠. 근데 말을 할 때 말은 또 글에 비해가 좀 적극적이니까 그 말을 보면은 대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 원이라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하고, 또 백악관 뜰에서도 답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생각 구상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사람 생각은 참 바뀌지가 않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든 사람 생각은 뭐 거의 안 바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똥 철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나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나 관점이라는 것은 뭐 웬만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거죠.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정치 권력이 새로 형성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 또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력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자산 관리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쏜 호텔 경제론 논란, 진보학자도 현실에 없는 우화다. 이재명 측은 대공황 극복 정책과 비슷한 거다. 학계에서는 한국은 빚을 갚다가 끝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경제론 뭐 이런 부분에 그냥 함몰되지 않고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대충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그동안 또 뭐 제가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다루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은 어제 인천에서 이야기한 것을 찬찬히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관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고, 이제 집권에 만일 성공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뭐 거의 확연하게 드러나죠.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이 신문이 기사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인천 계양구 계양읍 앞에서 여러분들 이 연설, 대선 후보 연설에서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다.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관을 아주 압축적으로 여러분들 포함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은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주 명료한 그런 방향타를 제시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읽었네요. 이재명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강제력이기 때문에 일단 권력을 쥐게 되면은 뭐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하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신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나 경제 철학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그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역에서 한 그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여과 없이 드러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가장 대들보 골격에 해당하는 발언인 겁니다. 이제 발언이라는 것은 적응성을 여러분들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벌써 호텔 경제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런 조금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호텔 경제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돈 풀겠다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라도 나라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 정치인들은 항상 이럴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에도 이럴 때면 그때도 지금이고 항상 지금인 겁니다.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 GDP가 2600조인데 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로 50%가 안 되는 것이다. 실제 이런 빚이 1000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000조니까 아마 이 부채 정도가 되면은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국영기업 부채까지 합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라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3000조가 넘을 겁니다. 3000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럼 100% 훨씬 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110% 이렇게 넘는다. 이미 한국은 다 넘어선 겁니다. 한 150 몇 프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연금 그 국가가 약속한 거니까요. 코로나 때 경제가 죽으니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 다 빚쟁이가 되고 가게 다 문 닫고 망했다. 국가부채 48% 여기 48%란 것은 중앙정부 부채 더하기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국영기업 비금융기관 국영기업 그리고 이제 거기다 연금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아마 3000조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이제 대출 상당 부분을 탕감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영업표를 또 이제 이렇게 겨냥해 가지고 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신념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국회 권력이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이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박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국가 부채 갖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대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빚을 국가 돈 쓰는데 서민이면 뭐 어떻고 서민이 아니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권을 기다려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냥 훤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길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도사라서 여러분들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방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보통 사람들한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돈 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방향은 국채 찍어서 돈을 풀어 가지고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 올려 가지고 이러면 더 거두어 가지고 뿌리겠다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것은 없고 이 소위 진보 계열에 있는 좌파 계열에 갖고 있는 이게 여러분 가장 본능에 맞는 정책입니다. 특별한 그런 경제에 대해서 이성과 합리를 동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재정정책이나 이자율을 낮추는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이제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은 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제 개항력
가두연설에서 대부분 다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좌파 계열의 이런 정치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통제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강한 편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런 신용평가에서 등급을 낮추면은 그때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겠죠. 뭐 그때야 이제 이미 기울어졌으니까. 돈은 여러분들 빚은 돌아보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빚은 개인 빚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채 증가를 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좀 돌았으면 빚이 늘어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